지성형외과 백정원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나이 먹을수록 무턱은 안 좋아진다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러셨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악외소증이나 심한 무턱의 경우는 턱관절에 계속 무리가 가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비대칭도 있기 때문에 턱관절에 계속해서 무리가 갈 거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뭐, 나이 60 정도 되시면 다 무릎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퇴행성 질환이 생기는데, 이 턱관절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요. 그러면서 턱관절이 계속 안 좋아지고, 아파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나이 들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퇴행성 진행하는 거를 막는 방법은 잘 때 뭐 이를 악문다던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스플린트 치료를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관절이 아주 망가져 버리면은 그때는 뭐 양악 수술을 한다거나 해서 턱관절을 뭐 인공관절을 넣는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무턱인 거도 맞지만 조금 심한 무턱이세요. 하악외소증이라고 거의 말할 정도로 턱이 작은 경우죠. 그러니까 턱이 작은 경우를 두 가지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길이가 짧은 경우가 있고요. 요 길이가. 또 하나는 요 길이가 짧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하악외소증이라고 하는데 이 콘다일 하이트라고 하는 요 길이가 짧은 경우가 이제 하악외소증의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 이 경우 이 환자분 같은 경우가 여기가 조금 많이 짧은 편이세요. 그 다음에 이 길이도 많이 짧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는 분들이 하악외소증에선 보이고 심하면 하악외소증은 이 하악각이 뒤로 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생기는데 뭐 심한 무턱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전진술은 환자분 같은 분한테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뭐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00% 하자예요. 왜냐하면 전진을 하면 턱 끝에서 요 앞에 여기만 튀어나오게 돼요. 여기만. 그럼 여기는 더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뾰족한 턱 라인이 나오면서 옆에서 보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여기는 조금 뭐 완전히 나오지도 않아요. 조금 부족한 듯 나오게 되고 여기만 혹 패이게 되는 조금 볼상사나운 모습이 돼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전진술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는 턱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전진술 하고 오실 때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형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넣는 게 보형물이거든요.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돼요. 뭐 전진량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요런 얼굴 중심선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면 코 끝에서 이 입술 달랑말랑한 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제 전진이 필요한 양의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한 9mm 정도 되죠. 이 9mm 정도가 필요한 건데 이 9mm 정도를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죠. 뭐 일부 선생님들 중에 뭐 이중절골해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는데 지금 환자분 같은 분이 이중절골해서 뼈가 어떻게 되고 실제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오신 분들이 그분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 내가 전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술은 살이 찌고 하나 뭐 빼고 하나 상관은 없는데 지금 보면은 뭐 체중이 지금 69kg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찐 건 아니죠. 근데 뭐 뺀다 하면 조금 볼살이나 조금 줄어들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살이 찌고 빠지고는 수술 계획 세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곳을 성형한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 그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턱 하고 해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턱이 무턱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만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도 부족한 거예요. 이 체부 볼륨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안 나오니까 볼살이 더 늘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이신 분들은 전부 다 볼살 걱정을 하시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안 나온 것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 뼈 사진을 보면은 비대칭도 또 한몫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좀 선을 그어놨는데 얼굴 중심에서 수직선을 긋고 눈뼈 기준으로 수평선을 그으면요.
지금 환자분 턱 보면 좌우 비대칭이 좀 심하죠. 이쪽 하각이 더 밑에 내려와 있고 오른쪽은 더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턱 모습 보면 중심선에서 보면은 이 폭이 훨씬 넓고 이 폭이 좁아요. 그다음에 이쪽이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 나나 제가 점을 좀 찍어봤는데 지금 치아 라인에서 수치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두 칸, 네 칸, 다섯 칸하고 반 좀 넘는 정도죠. 오른쪽은. 근데 왼쪽은 두 칸, 네 칸하고 다섯 칸이 채 안 돼요. 요런 비대칭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턱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 왼쪽으로. 그래서 그걸 고개 들어서 보면은 이쪽 턱은 또 관절이 앞으로 가 있고 얘는 관절이 뒤로 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비대칭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빠지는. 그래서 이거는 넓고 얘는 좁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런 비대칭을 뭐 다 고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형물 만들 때 얼굴 중심선 맞춰서 이런 식으로 보형물을 만들면 그나마 비대칭을 조금 덜 보이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런 식으로 보형물은 만들어 주고 이 옆으로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은 좀 잘라서 줄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모양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환자분하고 조금 디자인 상담을 따로 진행하고 뭐 여기를 얼마나 만들 건지 또 여기를 메꿀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부터 만들 건지 다시 말하면 보형물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 건지 아니면 여기를 꺼진 데를 메꾸면서 만들 건지 이런 것도 상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이 턱 옆 라인을 턱 라인을 만들어 주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턱은 물론 해결해야 되고 이 체부 볼륨 부족한 거랑 이 옆 턱 라인이 좀 있어야 턱이 너무 없어서 볼살만 늘어져 보이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수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먼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나 더 해드리면 이 폭이 지금 보면은 91mm 정도 나오죠. 91mm 정도 나오죠. 근데 한국 남자 평균이 102mm예요. 그러니까 턱 폭도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왜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너비를 이렇게 재보면 128 정도 나오죠. 남자 평균이 135예요. 광대 너비도 좁은 편이에요. 근데 두개골 넓이도 한번 재볼게요. 이 옆에 이 두개골 너비를 이렇게 재보면 15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두개골은 또 정상 평균 남자 평균보다 좀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얼굴이 두개골은 큰데 광대랑 턱은 작아지는 역삼각형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삼각형 얼굴이 되면 턱이 더 작아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쳐주려면 턱이 조금 밑에서 이렇게 좀 튼실하게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